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름만 들어도 큰 영광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월드 챔피언.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월드 챔피언을 거친 레슬러들이야 수없이 많지만 그 사람이 받는 평가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팬들을 질리게 만들고 선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월드 타이틀 장기 집권. 해당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기도 하는 최악의 월드 챔피언. 모두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월드 챔피언. 통산 14회 이상의 역대 최다 월드 챔피언. 나이를 잊어버린 듯한 최고령 월드 챔피언.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장기 집권이자 역대 최악이자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월드 챔피언이 있습니다. 오늘 왓칭잼이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주제는 데뷔할 만한 나이에 최정상에 등극한 최연소 월드 챔피언들입니다. 보통 프로레슬러들은 경력이 쌓이고 완전하게 메인급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거치기에 20대 초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메이저 단체의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확실히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례적인 기록들을 왓칭잼이 정리한 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루기에는 기록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위상이 큰 북미 메이저 단체 월드 타이틀의 기록을 선정했다는 점과 특정 타이틀마다 가장 어린 챔피언 한 명씩을 선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WWE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던 선수이자 파트타이머로 전환한 후에도 항상 메인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록 레스너. 그는 약 60년의 역사를 가진 WWE의 메인 타이틀인 WWE 챔피언십을 가장 어린 나이에 획득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록 레스너는 2002년 3월 18일 WWE 로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얼마 안가 WWE를 이끌어갈 차세대 거물로 평가받으며 데뷔한 지 5개월 만에 섬머슬램 메인 이벤트를 치르게 됩니다. 유례없는 초고속 푸시를 받은 브록 레스너는 애티튜드 에라의 아이콘인 더 락을 이기며 WWE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당시 브록 레스너의 나이는 만 25세 1개월이었고 아직까지도 WWE 챔피언십에서는 최연소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록 레스너가 첫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을 때 WWE는 단체의 이름이 바뀌고 스티브 오스틴이 탈단하며 사실상 애티튜드 시대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애티튜드의 마지막 상징인 더 락도 브록 레스너와의 경기를 끝으로 영화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브록 레스너는 확실하게 WWE의 간판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브록 레스너의 최연소 WWE 챔피언 등극은 애티튜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브록 레스너의 첫 월드 챔피언 등극은 만 25세 1개월이라는 기록을 넘어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큰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록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일한 여성 레슬러이자 최초로 남성부 월드 타이틀을 획득한 테사 블랜처드. 그녀는 전설적인 스테이블 4 호스맨의 멤버였던 툴리 블랜처드의 딸이자 3세대 프로레슬러인데요. 2014년 만 18세부터 커리어를 시작한 그녀는 인디 단체와 WWE, NXT 등 여러 단체를 거친 뒤 2018년부터 임팩트 레슬링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노가웃 디비전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2019년부터 남성 레슬러들과 혼성 매치를 치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남성 선수들을 이기고 단체의 메인 타이틀인 임팩트 월드 챔피언십에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애초에 메이저 단체에서 여성 레슬러가 혼성 매치를 정기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지만 테사 블랜처드는 기어이 2020년 1월 페이퍼뷰 이벤트인 하드 투 킬에서 세미 켈러앤을 이기고 임팩트 월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로써 테사 블랜처드는 최초의 여성 임팩트 월드 챔피언이자 만 24세 5개월로 최연소 기록도 세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여성으로서 메이저 단체 남성부 월드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기록이지만 그 후 일어난 일 때문에 미지근한 기록이 돼버렸습니다. 애초에 여성 레슬러가 남성부 메인 챔피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가 좋다고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테사 블랜처드는 기본적인 태도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던 그녀는 챔피언 등극 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녹화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프로모 촬영을 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끝에 2020년 6월 타이틀 박탈과 더불어 해고까지 당하게 됩니다. 결국 실력과 비례하지 못한 인성 때문에 영광을 날리고만 테사 블랜처드. 그녀의 남성부 월드 챔피언 획득 기록과 만 24세 등극 기록은 대단하다고 하기에는 껄끄러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브록 레스너와 함께 가장 타이틀의 가치가 높은 기록이자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만한 기록입니다. WWE 역사상 최연소 월드 챔피언 기록은 2002년부터 장기 근속하고 있는 랜디 오턴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랜디 오턴은 2003년부터 로우를 지배하고 있던 악역 스테이블 에볼루션의 멤버로 활동했고 젊은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데뷔한 지 2년 된 신인으로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시 로우의 메인 타이틀은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었는데요. 랜디 오턴은 로우에서 열린 배틀로얄에서 승리하며 넘버원 컨텐더 자격을 얻었고 8월 페이퍼뷰 섬머슬램 메인 이벤트에서 크리스 베너와 월드 챔피언십 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20분간의 경기 끝에 크리스 베너를 클린 핀폴로 이기며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당시 랜디 오턴의 나이는 만 24세 4개월이었고 이는 WWE에 존재했던 모든 월드 타이틀을 포함해서 최연소 기록입니다. 랜디 오턴이 프로레슬링에 데뷔한 지 4년, WWE에 데뷔한 지 2년 만에 월드 챔피언에 오른 것은 그만큼 랜디 오턴이 팬들과 WWE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빠르게 성장한 인재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랜디 오턴은 첫 월드 챔피언 등극 후 에볼루션에서 퇴출됐으며 선역으로 전환해 에볼루션과의 대립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랜디 오턴이 거만하고 악독한 레전드 킬러에서 평범한 선역으로 변한 것은 팬들의 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섬머슬램 바로 다음 페이퍼뷰인 언포기븐에서 트리플 H에게 타이틀을 뺏깁니다. WWE는 랜디 오턴을 회사의 간판으로 내세우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턴페이스에 대한 안 좋은 반응 때문에 아쉽게도 무산됐고 대신에 같은 멤버였던 바티스타가 회사의 간판으로 올라섭니다. 챔피언 등극 후의 전개는 아쉬웠지만 랜디 오턴의 최연소 기록은 WWE라는 단체와 타이틀 자체에 대한 위상을 생각해보면 그의 커리어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이자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갱신하기 어려울 것 같은 기록입니다. 옛날부터 프로레슬링을 보신 분들에게는 빅쇼, AEW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익숙할 폴 화이트. 잘 언급은 안 되지만 폴 화이트도 최연소 월드 챔피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대학에서 농구를 하다 1995년에 WCW와 계약을 맺은 그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아들이라는 설정이 붙으며 더 자이언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95년 5월 페이퍼뷰인 슬램보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10월 29일 열린 이벤트에서 헐크 호건과 몬스터 트럭 매치를 가진 뒤 당일 메인 이벤트에서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를 치릅니다. 그리고 헐크 호건의 매니저였던 지미 하트의 배신 덕분에 DQ승을 거뒀고 계약서에 헐크 호건이 DQ로 패배할 시 챔피언십을 뺏긴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월드 챔피언으로 인정받습니다. 당시 폴 화이트의 나이는 만 23세 8개월이었고 수많은 검을 레슬러가 거쳐간 타이틀에서 최연소로 기록됐습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타이틀은 11월 6일 나이트로에서 각본상 WCW에 의해 박탈돼 버렸고 기간도 짧았는데다가 무엇보다 프로레슬링 경험이 매우 적었던 신인을 너무 빠르게 챔피언으로 내세운 탓인지 그다지 인정받는 기록이 아니게 됐습니다. 어쨌든 폴 화이트는 커다란 체격이 곧 재능이었고 신인치고는 아주 빠르게 푸시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 나이트로에서 릭 플레어를 이기며 다시 한번 월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두 번째로 월드 챔피언이 됐을 때 폴 화이트의 나이는 만 24세 2개월이었는데요. 설령 첫 번째 기록이 제대로 된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등극은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르고 승리를 거둔 것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 24세 2개월 기록도 첫 번째 기록 바로 다음 가는 기록이기에 결과적으로 폴 화이트가 최연소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으로 기록됐습니다. 완벽하게 인정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폴 화이트도 큰 푸시를 받고 빠르게 성장한 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예전만큼의 위상은 없지만 역사가 오래됐고 여전히 월드 타이틀로 인정받는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에도 매우 젊은 최연소 기록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던 타이틀과 비슷한 기록은 토미 리치의 만 24세 9개월, 캐리폰 에릭의 만 24세 3개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은 크리스 캔디도입니다. 프로레슬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는다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엄연히 4개의 메이저 단체를 거친 베테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 4월 28일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 사후에 그를 추모하는 의미로 임팩트 레슬링에서 그의 이름을 딴 태그팀 토너먼트를 열었고 2009년엔 하드코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그는 생전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여러 단체를 거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1986년에 만 14세의 나이로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에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SMW라는 단체에 들어갔고 1993년에는 아직 동부 단체일 뿐이었던 ECW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8월 ECW가 NWA에서 탈퇴하자 NWA는 SMW와 제휴를 맺고 SMW에서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토너먼트를 열게 됩니다. 크리스 캔디도를 포함한 10명의 선수가 토너먼트에 참가했고 크리스 캔디도는 3명의 선수를 이기며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됩니다. 크리스 캔디도가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 챔피언이 됐을 때의 나이는 만 22세 7개월이었습니다. 당시의 NWA 월드 타이틀은 예전보다는 위상이 떨어지고 제휴단체였던 SMW도 그리 영향력 있는 단체는 아니었지만 타이틀 자체의 역사가 길고 아직도 월드 타이틀로 인정받기에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중학교 다닐 나이에 데뷔하고 대학교 졸업할 나이에 월드 챔피언이 된 크리스 캔디도. 그의 기록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순위를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의 단체이자 그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없을 것 같은 단체인 ECW를 아실 겁니다. ECW를 거쳐간 레전드들이야 수없이 많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다른 선수들에 밀리더라도 ECW 트리플 크라운 챔피언이자 최연소 월드 챔피언인 마이키 윕렉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력 중 ECW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보였으며 여러 명의 레슬러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오스틴의 피니시로도 유명한 스터너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마이키 윕렉은 본래 ECW에서 링 설치를 하는 일을 하다가 프로레슬링 기술에 재능을 보여 프로레슬러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1994년 2월에 ECW에 데뷔합니다. 그는 데뷔한 지 3달 만에 ECW 월드 텔레비전 챔피언이 됐고 레슬링 옵저버 어워드 올해의 신인에도 선정됩니다. 시간이 흘러 ECW는 동부 단체에서 하드코어 단체로 탈바꿈했고 마이키 윕렉도 앞서 언급된 다른 레슬러들처럼 빠른 성장을 보입니다. 1995년 10월 31일 마이키 윕렉은 위클리쇼에서 샌드맨을 이기고 E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데뷔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이뤄낸 것이었고 그의 나이는 만 22세 4개월이었습니다. 마이키 윕렉의 기록은 북미에서 위상이 크고 현재까지 영향력을 인정받는 월드 타이틀 중에서는 최연소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링 설치를 하다가 프로레슬러를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레슬러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후 1년 8개월 만에 트리플 크라운 기록을 세운 마이키 윕렉은 중간에 잠시 WCW에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ECW가 패망할 때까지 단체에 소속됐고 ECW를 대표하는 스타 중 한 명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연소 기록도 ECW에서의 활약과 커리어를 언급할 때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언급할 선수는 다 언급한 것 같지만 차마 무시할 수 없는 레전드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최연소 월드 챔피언은 북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테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7년 전부터 활동한 그는 북미 프로레슬링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이며 거물급 프로레슬러로 올라섰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프로레슬러입니다. 루테즈에 대해서는 워낙 인물 자체가 위상이 크고 직접 프로레슬링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실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최연소 월드 챔피언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은 오히려 존재감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1932년 만 16세의 프로레슬러로 데뷔한 루테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활동하며 몇 년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1937년 12월 29일 에버렛 마샬을 이기고 A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해당 타이틀은 초기 프로레슬링에 존재하던 월드 타이틀이었고 타이틀에 붙은 AWA는 후에 1960년에 탄생한 단체와는 달리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였습니다. 루테즈가 첫 번째 월드 챔피언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만 21세 8개월이었습니다.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가히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현재의 월드 타이틀과 비교해봤을 땐 현재는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순 없지만 당시의 위상을 생각하면 월드 타이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루테즈의 기록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옛날 프로레슬링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레전드이자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위대한 프로레슬러 루테즈의 기록이 이 영상의 마지막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연소 월드 챔피언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 해당 선수의 위상과 커리어에 대한 내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수에 따라서 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에서 언급된 모든 선수들은 이른 나이에 월드 챔피언에 등극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는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북미 프로레슬링의 최연소 월드 챔피언 기록에 도전하는 워커들이 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왓칭잼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분들이 최연소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